와, 이 국민의힘 진짜 이게 심합니다. 이 심각해요. 심각해요. 예. 이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꼭 좀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민심 바로미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형광 기자. 진짜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박경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태균이 우리 사이를 또 이어줘 주죠. 맞아. 아, 그 이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아,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 하고 난 다음 처음이죠. 네, 오늘 그리고 뭐 국민의힘 맛깔나게 까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도 원하는 바예요. 왜? 제가 아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현광아 빨리 좀 우리 당 좀 망하게 해달라. 아.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친한 게겠네.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권파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당권파는 친한 게든 뭐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요. 있어요. 네. 오, 굉장히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재밌겠다. 예. 자, 국민의힘은 윤호개인의 부활을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들이 또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추경호 추경호.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야. 그런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한 달 동안 시끄러워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투표지 이름이 적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달 내내 시끄러워야 된다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 그런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추경호를 응원하기 위해서 장동혁이가 대구를 또 찾았고요. 거기에서 또 막말을 막 쏟아냈는데 그 막말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사회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가 추경호다를 외치면서 우리가 추경호를 지켜냈습니다. 진짜 색깔로. 내란은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네. 내란이라는 게. 근데 꼭 민주주의 파괴범들이 꼭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따 얘기를 해. 독재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 세력들이거든. 맞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대구 민심은 어떤지 요번에 좀 기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대구 시장. 시장 살펴드려볼까요? 대구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장. 6페이지인데요. 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그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으로 조사를 했던 게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죠. 추경호 후보가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김부겸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네. 충격스러운 그 조사인데 바로 같은 날 조사한 리얼미터 TBC 조사는 네. 그 전과 비슷하게 김부겸 후보가 꽤 많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게 리얼미터 조사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이 한길리서치 매일신문 조사인데 이게 네? 조금 이상했죠. 뭐야? 그 이후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맞느냐 아니면 네. 한길리서치 조사가 맞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MBC 조사가 네. 이어서 나왔는데 역시 김부겸 추경호 후보의 격차가 리얼미터랑 비슷하게 한 8 내지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와. 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어 있네. 네. 갈수록 이건 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와. 지방선거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에 여론조사가 이제 나중에 지방선거 투표 결과랑 비교해 보면 실제 여론조사하고 한 3 내지 5% 포인트는 줄어들어 있다. 왜냐하면
그 샤이 열쇠 표심이 나중에는 투표장에 나와서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숨겨진 표심을 특히 민주당에서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점차 조금씩 좁혀지는 그런 추세인데 예,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또 조사가 또 가끔은 튈 수도 있는데 약간 저희가 봐도 이상한 조사들이 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갑에도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약간 열세로 나오다가 오늘 또 다시 박민식 후보를 이기는 이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문항 설계가 조금 다른 데랑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요 대구 조사는 문항 설계나 아니면 날짜가 저희 리얼미터랑 거의 똑같았는데도 조사 결과가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 때문에 조금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여론조사들을 종합해서 보시면 대체로 아직까지는 뭐 대구를 비롯해서 모든 조사 그 지역들이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혹시 그러면은 이게 저 궁금한 게 조사 개요가 그 유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조사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안심번호로 무선으로 한 이게 왜 조사입니다. 여쭤보냐면 그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사회 지역이다 보니까 유선을 넣어야 좀 민심이 좀 잘 잡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은 지난번에 그런 조사 하나 있었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한 조사였는데 아니 그러면 뭐 한길 리서치는 뭐 조금 튀었다 치더라도 네. 뭐 리얼미터나 뭐 MBC 여론조사만 봐도 저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내란 아마-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이에요. 재판 받으러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지역이 대구 지역이 뭐 워낙 TK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보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인데 어떻게 우리 나라 시스템을 무너뜨린 범죄거든요. 지난번에 내란은. 김문수 후보도 여기서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후보 입장에서 득표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구는 난공불락이다. 와. 그래서 아 대구가 진짜 이 보수의 가치를 좀 한번 보여주겠어. 그러니까요. 이 보수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좀 지키자는 건데 이 시스템 무너뜨리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김부겸 후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부겸 후보가 지난번 지난 지방선거 때 40% 이상 그렇습니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 대구 영북 지역에서 뭐 60% 넘는 대통령 긍정 평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당청 지지율이 높고 네. 김부겸 후보는 40% 이상 득표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뭐 대략 한 45에서 50% 사이 득표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나머지 이제 실망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추경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그게 한 30에 35%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분들도 그 다들 알고는 계시겠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그치. 거죠. 가끔 깜빡깜빡 하시겠죠. 아니 이걸 어떻게 깜빡해? 뉴스에 나오면 이제 아시는데 아시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런 분들이 다수겠죠. 그러면 뭐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니,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그럼 뭐 어쩔 도리가 없는데 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진짜. 알면서 네. 뭐 알고도 이렇게 하시면 뭐 나는 뭐 어쩔 도리는 야, 없지. 진짜 어지러지하다. 어쩔 근데 진짜 도리가 대구는 없어. 어쩔 수 없는 곳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고 장도혁 대표 저희 가서 이제 색깔론을 꺼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형아 나더라 외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곧 지나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잘 먹히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랄까 당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예. 하지만 대구에서는 먹힌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워낙 좀 위태롭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다. 나와 조금 온도가 조금 차이가 날 만한 발언도 있을 수 있잖아. 네. 하지만 김부겸이 말하는 것은 다 정답이다. 저는 그런 스탠스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구 민심을 지금 막 청취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전직 20년 대구 시민 박진영입니다. 네. 아, 대구 왜 이러는 거예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네. 추경호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습니까? 궁지에 몰린 쥐를 잡는 법이 이게 찔러서 잡는 법이 있고요.
바리케이트를 쳐서 가둬서 굶겨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굶겨 죽이는 법이 더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나 이런 좀 느낌도 그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 몰아붙이지 않았나가? 내란 세력이라고 계속 하니까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 뭉쳐요? 예, 극단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내란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하지고 뭐라고 해야 돼? 그 저 세력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아니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이거를 무슨 아니, 어떻게 이걸 내가 달리 설명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저로서는. 근데 이제 선거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전문가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금 내란 문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사법과 수사의 문제, 국회에서 하는 특검의 문제 이런 것들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내란이는 가는 것을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선거 전술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이번에 그 김부겸 후보가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조작 기소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특검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특검의 권한에 그 공소 취소 권한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부겸 후보가 지금 뭐 나 죽일 일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은 뭐 저는 정무적으로 좀 조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그 입장입니다. 부분은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 그건 당연한 거 맞는데 아닌가요? 그건 매우 네. 매우 상식이죠. 근데 네. 당사자 그 후보가 선거하는데 요게 좀 힘든가 봐요. 요런 게. 네. 그래 뭐 나 지금 죽일 일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김부겸이 또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건 저는 동의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이에요. 네. 중앙 정치의 이슈를 가지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여당답게 지역 수건 사업이라든가 거대 민생 이슈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좀 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란 종식 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 같은 데를 생각하다면은 그거는 사법적 절차와 다른 지역의 중심으로 두고 영남 지역에서는 지역 수건 사업 위주로 여당 후보니까 해줄 수 있다 선거로 가도 네. 되지 않느냐. 네. 그 이슈 지금 만들었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구랑 부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공소 취소된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환영해. 국민의힘 쪽에서 그게 프레임 잘 먹힌다라는 거예요. 잘 먹힌다는 거지? 그렇죠. 거봐.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사실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공소 취소 특검 관련해서는 수기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특검에 옳고 뭐 잘못됐다 이걸 따지지 말고 따지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되니까 다른 메가 이슈를 던져달라 오케이, 이야기를 오케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는 더 그렇게 해야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호의 지역구 대구 달성군이 이제 보궐선거 치러야 되겠죠. 추경호가 이제 출마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 달성군에 또 결국. 윤호긴 이진숙을 또 단수공천. 이 사람을 완전히 지금 인내심 테스트를 합니다. 결국 자, 이진숙은 윤호기인이야, 첫째. 네. 둘째, 대한민국 방통위를 엉망으로 운영했던 사람이야. 네, 2인이 2인 막, 체제에서 네. 해갖고 지금 사법부에서 다 바로잡히고 있어. 너가 다 틀렸다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또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해도 이 시기에- 됩니다.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난 정말 이거 그러니까 이진숙이가 이거 약속 받고 자기가 백의종군 한다느니 뭐 눈물 질질질질 흘리면서 보수 언론에서 칭찬 받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선거라는 것이 정책 비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게 따로는 구분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숙을 왜 공천하느냐. 일단 당내 문제에서 극우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장동혁은 또 이진숙을 공천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 전략의 측면으로 보면 이진숙을 공천하면 일단 극우층이라도 결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을 통해서 극우층이 결집하면 또 하나의 약점은 또 존재하죠. 중도라든가 합리적 보수들은 또 결집하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틈새에서 우리가 어느 프레임을 치고 막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물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대구는 두 인물이 중요합니다. 네. 이진숙과 주호영입니다.
이진수까지는 가는 거예요. 결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 특미까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10% 밑에까지는 결집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김부겸까지 따라잡는 데는 주호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호영은 결집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주호영은 불참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런 겁니다. 이게 힘들어. 달성군의 공천을 두고 두 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고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냐 김민수냐.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윤어게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통화하고 왔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김민수 최고도 이게 공천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어. 근데 이제 둘 다 윤어게인인데 왜 그러면 이진숙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부터 돌던 얘기입니다. 그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사실은 한 달도 전에 유영아 후보와 추경호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당권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인데 본인의 세력이 없는데 아 그렇죠. 박근혜가 손을 잡아주면 어떨까? 좋아하지.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사실은 둘을 경선을 붙여서 이기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네. 사실은 주호영과 이진숙이 경쟁력이 강한 사람인데 갑자기는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을 보궐을 공천을 주는 이유가 사실은 다음 당권을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구 시민을 정말 그야말로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근데 또 대구 시민들이 또 좋아하니까 내 생각은 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어지러운 게 네. 진짜 6월 3일 이후로 국회에서 이진숙을 야, 그런 얘기 하지 꺼내지도 마. 마. 아니죠. 그런 얘기 하지 네. 마. 끔찍합니다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수공천 됐죠. 네. 이진숙하고 같이 방통위를 또 망가뜨린 인물이 김태규라고 있습니다. 그 2인 중에 한 명. 2인 중에 한 명. 네. 이 둘이가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자를 울산 남구 갑에 단수공천했어. 와, 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와. 이자를 울산 남구 갑에 단수공천을 해버리네. 진짜. 대한민국 방송을 그냥 다 망가뜨린 네. 두 사람을 다 공천을 했다. 와. 울산 전화 좀 돌리시죠. 난 남구갑은 잘. 와, 이거는 나는 진짜 힘들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이 사람의 뭐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영상 잠깐 좀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박문진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모욕했다고 아주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 다시 상기 차원에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와. 국회에서 국회다잉. 네. 그래서 이제 울산 남구가 보궐선거는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네, 경쟁하게 되죠. 전태진 변호사 그리고 김태규. 네. 이거 전태진 후보가 못 이기면 이건 진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최 차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아니 내가 울산. 영향력이 너무 없어. 그때 우리가 그 전태진 후보 한번 모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좀 더 끌어올리셔야 돼. 끌어올려야 돼. 예. 야, 근데 확실히 한 번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지 이름이 잘 이게 익지가 않아. 네, 맞아요. 전태진 예. 익지가 않아. 전태진. 그때는 삼행시 뭐였었죠? 마지막은 전태일 아니고 전태진이었고요. 전태일 아니고 전태진. 네, 전국에서 이렇게 멋진 분이 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거 같아요. 포인트는 태화강. 태화강이 나은 정치. 태화강. 울산을 흐르는 강, 태화강, 전태진. 네네. 그렇게. 전태진. 전태일 아니고 김태규한테 전태진. 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래. 이건 그런 치면 생각. 안 됩니다. 지금 공천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또 한 명 있었어요. 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용? 이용. 네. 그러니까 대표적 윤어게인이죠. 이건 뭐 윤어게인이냐? 그런데 하남갑에 단수공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단수공천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하남갑 후보자 한번 좀 볼까요? 민주당 이광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용 후보입니다. 아, 여기 민심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 총선 때 12페이지인데요. 하남갑의 조사 결과를 보시면 투표 결과를 보시면은 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추미애 후보가 이용 후보를 겨우 이겼잖아요. 겨우 이겼어. 50.58 대 49.41%였고 와. 지역별로 보면 감일동에서 딱 한 지역만 이겼고 나머지 와. 지역 다 이용 후보가 이긴 지역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뭐 관내 사전 투표하고 재외 투표 빼면 또 거소 선상 투표에서도 이용 후보가 이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 조사를 했습니다. 제발, 가장 제발. 최근 조사인데 제발. 11페이지입니다. 제발. 네, 이광재 후보가 이용 후보를 8% 포인트가량, 8.6% 포인트가량 이기는 걸로 나왔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크게 56.4 대 32.4로 많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요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네. 이길 거예요. 그 이긴 도시 지역 한 군데가 이제 신도시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서 인구도 많고 몰표가 나와서 이길 거고요. 사실은 이 지역은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선거구 획정 다시 해야 됩니다. 저기 게리맨더링 된 곳이에요. 철저하게. 아, 철저히. 원래 저기가 이용 지역군데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 이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표 나올 만한 것을 완전 뚝 떼가지고 따로 주고 자기 이길 만한 지역을 억지로 하나 만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게 근접성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 재조정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 이건 뭐 하남갑이 아니라 이용갑이네. 그렇게 보통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서 공천을 뭐 잘했다고 사후적으로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 지역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다른 후보가 오는 것보다 또 이광재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또 아름다운 양보하고 양보 네. 희생.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후보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이광재 후보가 여기서 하남갑에서 열심히 뛰면 네. 승산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광재 후보는 진짜 이거 아름다운 희생과 양보. 아,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 옛날 낭만파 정치 낭만파야 아직까지 이광재. 남아있는 뭐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2022년 대선 경선 때 잠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만한 정책책을 만들어 가지고 와. 이재명 후보한테 갖다 주고 이제 오. 토론하신 분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하남갑 공천 받지. 자, 계속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면 안 돼요. 네. 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당시의 비서실장이 정진석입니다. 정진석. 근데 이 네. 정진석은 지금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 갔을 때 네. 연필 한 자루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컴퓨터 PC. 싹 다 치웠잖아. 어. 그거 다 치운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정진석입니다. 네. 근데 이 정진석이가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신청했어요.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좀 받아들일 생각이 컸던 것 같아. 오. 윤리위가 이 복당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네. 하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회의는 취소가 됐고요. 정진석이는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본인한테는 좀 악재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김태형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페북에 남겼습니다. 글을. 정진석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 박덕흠 공관위원장 사돈이라면서요, 정진석. 맞아요. 네. 이해 당사자예요. 네.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 너무 이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빨리 망해야 된다. 너무 개판이다.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일이다. 안 국민의힘도 되지. 갑자기 윤어게인 하던 사람들도 윤석열이 날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막. 네, 그래서 정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들. 네. 이게 충남이 천안, 아산, 당진
여기가 이제 인구의 한 100만이 되고 인구 한 60% 정도 되는 곳이에요. 부여 공주 청량리죠. 정진석을 공천하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국민의힘 표가 뚝 떨어지는 거죠. 김태형은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는 도지사 선거 무조건 진다고 생각해요. 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요걸로 지금 볼모 잡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있어? 전환길이 있죠. 전환길이가 계양을에 나온대. 아니 계양을. 출마를 한대요? 계양을로 이제 출마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와. 무소속으로 맞지?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네. 보도 있었지? 출마 계양을. 검토하고 어지러지하다. 어지러지래. 와. 국민의힘은 물론 이제 계양을에 어떤 사람을 단수공천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전환길이 계양을에 나간대. 계양을. 전환길. 요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요거는 나가는 건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대표성과 상징성도 있고 그래. 바람머리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만 좀 언급해라. 저도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까 대구 조사 조금 평상시랑 다르게 튀었다고 그랬잖아요. 한길 네. 리서치가. 근데 원래 한길 리서치는 제가 잘 아는 회사예요. 역사도 오래된 네. 회사고. 근데 한길 하면 전환길이 떠오르나? 왜 그렇게 조사가 튀었을까? 그래서 싶고. 잘 나왔나? 그래서 누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전환길 출마한다고 일리 하니까 있는 얘기다 근데. 한길 리서치 요거는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그냥 의미 없습니다. 언어 유희 잠깐 한번 해봤고요. 뭐 여하튼 네. 전술적으로 보면은 이용 후보라든지 정진석 후보라든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석패했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보면 공천을 주고 싶겠죠. 근데 다른 지역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중도 확장을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김태형 후보 같은 경우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지금 말 못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도권의 네.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빠뜨리는 게 있는데 공주 부여 청량이 우리 민주당 후보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박정현 후보라고 부여 군수를 했고 그래도 우리 부여 군수하면서 실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당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부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 시간 관계상 네.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경강. 아니 부산이랑 평택을 되게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 평택은 오늘은 안 왜 돼. 조국 대표님이 안 돼, 안 돼. 나오죠? 평택은 건들지도 마. 평택은 안 돼. 그 내일 우리가 다시 합니다. 하나 내일. 말씀드릴 거 내일. 조국 대표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제 사실 평택이 다자구도냐 양자구도냐를 관점으로 두고 사실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단일화 이슈. 네, 단일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수 지역에서는 제가 황교안 대표를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이동 후보한테 자기가 단일화하자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온다. 황교안이 단일화를 원해?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답이 안 온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이 안 왔다. 이거는 네. 그동안의 그 세간의 평가와는 너무 다른데. 네, 근데 플러스 제가 봤을 때 유이동 후보가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이슈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거긴 조건이 단일화가 있구나.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단일화여야 되겠구나. 그렇죠. 와. 그러니까 1+1이면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되는데 1.5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재밌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과 한동훈이 붙었을 때 나중에 가면은 표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사표 심리 때문에. 근데 이 황교안 후보의 그 지지층은 마니아층이거든요. 그렇지. 거기는 아예 달라. 시장이. 그렇죠. 시장이 달라. 거기는 이제 뭐 사표 방지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그냥 인기 투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 네. 말씀드립니다. 마니아층. 거긴 아예 달라. 그 분석은 아예 다른 툴로 해야 됩니다. 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 요거 얘기하니까 우리 조국 대표님이 크게 웃으시네요. 아니요,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조국 대표님은 만나면 꼭 말씀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하나 해도 되나요? 지금 할 거예요? 나가면서 하면은 그 뭐 별거 아닌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네. 청첩장을 조국 대표님한테 드렸어요. 아내를 통해서. 네. 아내가 저희 PD입니다. PD. 네. 아내가 그 아내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조국 대표님이. 네. 근데 청첩장 드렸는데 아마 조국 대표님이 오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자기랑 결혼한다는 얘기 안 하고 박형박 기자가 전해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청첩장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었는데 아, 그 기회가 소소한 없어가지고 얘기는 야, 너무 개인적인 매불쇼를 얘기. 너무 강하게 하네. 야, 죄송합니다. 매불쇼를 아, 이거 꼭 깜짝이야. 제가 꿈에도 나와가지고 이거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너 생각했어요. 나가 이거. 야, 지금 고맙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어느 날 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진짜 아. 개인적인 네,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평택을 지금부터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형광 기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